자, 그리고 먼저 이 오늘 뉴스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심야 시간대에 열병식을 진행한 정황이 군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심야 시간대에 열병식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니 열병식 하면 원래 헌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무기와 군사력 이런 것을 굴기 자랑하는 그런 행사 아닌가요? 근데 왜 깜깜한 밤에 이런 거를 했나요? 사실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 때 처음으로 12시에 그렇죠. 자정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자정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 대외적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외적 메시지는 미국 시간이 낮이니까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일하고 있을 때 저걸 속보로 들어오면 선전과 홍보를 극대화한다. 극대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미국이 다 자고 있는데 해봤자. 자가는데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는 북한 내부 사정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저 당대회 같은 거 하면 축하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축대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경축 행진을 하고 네. 저녁에 불꽃놀이를 하고 네. 횃불 행진을 하고 이런 거 행사를 밤하고 낮하고 달라서 했거든요. 쭉 네네. 달라서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북한 경제가 많이 심각하니까 네. 네 가지 행사를 밤에 다 묶어서 네. 경축대회도 하고 열병식도 하고 경축 시위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네.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도 또 조명 효과를 비춰주면 또 멋있어 보이잖아요. 밤에 또 이렇게 미사일들 바퀴를 밑에서부터 비춰주면 그런 선전 효과도 노린 그런 삼중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전 세계에서 이 전시 효과 그리고 홍보 효과를 노리는데 최고의 방법을 쓰는 나라가 아마 북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기들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열병식에서도 어젯밤에 신무기들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새로운 무기를 아마 그 어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걸 좀 더 진보한 거를 네. 내놓기는 어려울 사거리를 것 같고. 늘린다든가. 예. 근데 어쨌든 새로운 어떤 아리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네. 분명히 잠수함은 핵잠수함은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아직 그 만들기 시작을 하고 최종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만큼 네. 잠수함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형의 북한은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SLBM. 그렇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게 잠수함으로 핵으로 잠수함이 움직이고 수중 탄도미사일에 핵 탄두가 달린. 두 개가 세트죠. 세트가 네네. 달린 거로 어쨌든 새로운 형의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심야 열병식은요, 어젯밤에 한 열병식은 아니고요. 그 화면은 지난 10월에, 지난해 10월에 했던 심야 열병식.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실시했던 지난해 10월 열병식 화면을 저희가 보내드린 거고요. 저희가 어젯밤에 했던 열병식은 오늘 오후에 아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자료가 화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뉴스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최근에 미국 대선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북한은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바로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 이런데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해군의 현존 수중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교수님, 북한은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비핵화 대화는 모두 다 판을 엎고 원점에서 모든 걸 처음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 계산이 있었다고 지지난해에도 태영호 이 전 공사께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이가 북한 외교관들의 한 말이 네. 제가 입수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미국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똑바로 보고 왔다.
그 미국이 북한한테 해야 할 말 아니에요? 근데 북한의 본성은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미국의 핵무기를 절대하지 본성은 않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느끼고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부는 미국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 중점을 두고 외교 전략을 짜라. 아하. 이런 것이 저한테까지 전해졌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하. 미국이 본성이 변하지 않았고 네. 우리 모든 외교 전략의 초점은 네. 어디에 맞춰주느냐. 미국을 제압하는 데 맞춰줘라. 우리 최대의 적은 미국이다. 네. 이걸 강조를 하는 연설을 이번에 당대회 때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대강, 선대선. 이 말은 선대선이라는 말은 처음 나왔는데 네. 이건 약간 우리 서방식 용어거든요. 이걸 살짝 베낀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뭡니까? 선대선.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강하게 나가고 착하게 미국이 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대하겠다. 이건 사실 서방 학자들이 많이 하던 얘기인데 김정은이 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새로운 행정부를 똑바로 보라. 네. 핵잠수함도 만들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만들고 핵미사일도 만들 거니까 네. 우리한테 거슬리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태도를 바꿔라. 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장 변호사님은 혹시? 일단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게 되는 이런 국면에서 뭔가 본인들의 입장이 종전과는 다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신 분들은 그렇죠. 좀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핵 잠수함을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언급을 하면서까지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나올 거라는 거는 좀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다만 이 남한을 향해서는 3년 전과 같이 이제 봄날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출로를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한 어떤 국면으로만 계속해서 치닫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도 이 남북 관계나 이 미국을 대하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네. 뭔가 여지를 남기고 네.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외교 정책에 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이었었나요? 오늘자 노동신문에 보면은 북한과 남한, 이 북한 입장에서 이제 북남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하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 단계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노동신문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좀 뒷부분에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네. 지금 뭐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요? 불확실성이 걷어졌잖아요. 사실은 네. 대선 국면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고 네. 북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트럼프식 리더십입니다. 네. 트럼프 잠깐만요. 대통령 북한이 좋아하는 네. 리더십이요? 트럼프식 리더십.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편하죠. 오히려. 오히려 쇼만 네. 맞장구만 쳐주면 아, 되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상대였는데 네. 지금 바이든 미래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네. 도모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숨을 못 쉴 정도로 모든 제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다운을 하니까 일단 얘기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버튼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계속 제재가 강화되면은 북한 네. 입장에서 답답한 일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든한테 상당 부분 경고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이제는 불확실성이 걷어졌고 방향이 선 거죠. 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고 우리 입장 네. 한국도 이제는 좀 제대로 해라. 네.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대변인을 좀 서라라고 네. 얘기하는 게 우리 전술핵 얘기라고 저는 그렇군요. 북한은 항상 미국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 정부를 중간에 이 볼모 내지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 용도로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북한의 8차 당 대회에서 나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요. 핵 추진 잠수함.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졌던 핵 추진 잠수함과는 전혀 다른 규모나 성능 면에서 전혀 다른 잠수함입니다. 어떤 잠수함인지 저희가 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5천 내려 6천 톤급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설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8에서 12발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핵 강국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됐을 때 핵 강국이거든요. ICBM을 완성했다. 두 번째는 그 ICBM에서 다탄두를 쏘는 MIRV를 완성했다.
세 번째는 SSBN, 핵추진 잠수함을 안 쏘았다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북한이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4대 핵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림에 보는 대로 기존에 알려졌던 잠수함, SLBM을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기존의 잠수함입니다. 저 밑에 있는 게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인데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은 이 보통 소음이 심해서 잠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형 원자로 엔진을 장착한 규모도 훨씬 커진 그래서 SLBM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는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겁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아직 제작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고 설계, 추진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 그림을 준비를 해본 건데 자, 이 핵추진 잠수함이면은 이건 굉장한 얘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3,000톤급 심포항에서 만들었다는 심포급 잠수함도 디젤 엔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핵잠수함과 다르게 오랫동안 자망을 하지 못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김정은이가 가서 보여줬던 사진에 노동신문에 나왔던 것은 3,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인데 이건 2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 잠수함을 최대. 그렇죠. 최대. 근데 저거를 하면 저기 5,000톤, 6,000톤급으로 만들고 동력을 핵으로 만들고 그러면 8발에서 12발까지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ICBM하고 핵실험을 통해서 회담에 끌어들였는데 네. 봐라,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았냐? 실제로 보지 않았냐? 그렇죠. 바이든한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겠으니까 네. 이젠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가진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아하. 이러면서 또 바이든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아직 만든 건 아니고 만들겠다라고 또 설계도를 다 당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했고 네네.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SLBM과 신형 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까 과거에 만들어놓은 ICBM은 그러면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ICBM도 성능을 개선하고 사거리를 더 늘려서 또 협상 카드로 사용합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냥 핵미사일이 아니라요. 다탄두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지금 완성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의 핵탄두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핵탄두로 분리되면서 미국 본토로 떨어지게 하는 이 기술. 과거에 러시아에서도 도입을 했고요. 미국과 러시아는 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저 기술을 만약에 실제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저 다탄두 핵미사일, 기존의 ICBM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요. 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강력한 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미르브라고 그러고 네. 우리말로는 다탄두라고 그러는데 MIRV라고. 예, MIRV라고 그러는데 저게 왜 위험한가 하면 네. 하나 쏘면 그것이 한 10개가 나가는데 그중 한 4개는 페이크예요. 가짜 탄두. 근데 MD는 그거를 판별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아는 거죠. 요격을 하는데 가짜를 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6개는 LA나 워싱턴이나 버지니아로 가고 나머지는 가짜인데 요격 미사일이 그거를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번 연설에서 저거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저거를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거하고 핵탄두 대형화하고 소형화하고 네. SLBM을 통해서 미국 바이든을 행정부를 새롭게 대화에 끌어들이겠다. 네. 이것이 김정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의 의중, 이유, 그 이면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런 무기를 개발하고 협상 카드를 만들려면요. 엄청난 돈과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만한 돈과 여력이 있을까요? 최근에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우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저 자존심 센 김정은 위원장이 저 공개적인 석상에서 경제 실패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까지 북한을 뭐 몇십 년 동안 쭉 연구해 오지만 네. 저렇게 그러니까 저 국가가 정한 목표들을 엄청나게 미달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아하. 이게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이고 두 네. 번째는 결함의 원인을 객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찾지 말라. 주관에서 찾으라는 건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내한테 우리 내부에 그 결함의 원인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잘못했다. 아하. 이런 건 두 가지를 인정해서 김정은 리더십의 약간 특징이 좀 변했다.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가장 기저에 깔린 건 뭐냐면 북한이 그만큼 힘들어서 네. 여기서 딴소리를 하면 북한 주민들이 더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이렇게 할 것이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아하. 반영하고 있다. 내부를 달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이 너희 힘든 거 안다. 예.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보내기 위한 그런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군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국무위원장의 당 직함이요. 이번을 계기로 노동당 위원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 남측의 국민들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비서국 체제로 전환이 된 이유. 그러니까 5년 전에 네. 7차 당대회에서 제1비서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꿨거든요, 이름을. 근데 이제는 완전히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 체계에서 비서 체계가 맞거든요. 이제까지 중국 공산당이나 네. 소련 공산당이나 다 비서라 그랬지 위원장이라 그런 데는 없거든요. 단순히 호칭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역할이나? 호칭의 차이입니다. 아, 예. 호칭의 차이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네. 2012년 4월 달에 김정일을 네.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신다. 그러니까 총비서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 그래서 7차 당대에서 위원장으로 됐는데 네네. 이번에 8차 당대에서 다시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던 총비서 자리를 가져온 네네. 거는 이제는 아버지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겠다.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자기 절대력이 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칭 하나 바꾸는 것도 이제 본인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대미 이 협상을 염두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신형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ICBM을 언급했다면 우리 남측을 향한 대남 압박용으로 또 무기를 언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술핵입니다. 이 전술핵은 우리 킬체인이라고 하는 우리 남측의 핵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이 탄도미사일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탄도를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낙차 지점을 예측하고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전술핵은요.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떨어질 때 스스로 비행을 하면서 이 탄도선을 복잡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고 우리 측의 킬체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무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방사포만 가지고도 남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저기다가 요격 불가능한 전술핵, 저기다 핵탄두까지 장착을 하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대형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새롭게 언급을 해서 전술핵을 언급한 건 분명히 한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격 회피 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에다가 전술핵을 띄워가지고 네. 한국의 KMD 아니면 MD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한국에다 대고 정말 우리말 안 듣고 자꾸 군사훈련하고 신형 장비 만들고 이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위협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미국과의 대화의 역할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면 부탁하고 좀 관계가 좀
돈독해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위협을 하면 우리 측에서도 이 곱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기분이. 그건 우리식 사고방식이고 북한식 사고방식은 어쨌든 그래요? 위협을 하고 강하게 나갈수록 적은 수그러든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